사이다 썰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신혼집을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 신혼은 신혼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고 막장갑질 시댁에 파혼선언한 사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10월에 결혼 앞둔 예신입니다. 예랑이는 저보다 5살이 많고 20대 초반에 만나 3년 연애했고 이번 해 초부터 양가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예랑이가 3월에 프로포즈를 해서 그때부터 결혼식 준비를 했네요. 어머니께서 5월 달에 결혼하라시는 거 급하게 서두르면 좋지 않을 것 같아 10월에 한다고 했어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 그냥 왠지 가을에 올리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는 서울 아닌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저도 대학 전부터 알바하면서 돈 모으고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돼서 그때부터 꾸준히 모은 돈과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집을 샀어요. 큰 평수는 아니지만 20평대의 아파트라서 저희 신혼에 아이까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그대로 하고 예랑이가 가구며 침대, 싱글로 써서 바꿔주기로 하고 이것저것 전자제품 예랑이가 사기로 했어요. 말 그대로 여자가 집, 남자가 혼수죠. 근데 예랑이도 집이 있어요. 군대 제대 후 일만 하고 돈 모아서 집이 있다고 연애할 때 말했거든요. 근데 제 집이 좀 더 좋고 아파트고 예랑이 집은 빌라에 조금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파트에 살기로 했고 예랑이가 혼수해오기로 했어요. 그 집은 일단 전세 주고 있는 상황이라 혼수는 예랑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했고요. 솔직히 서로 재산이 있는 입장이니 결혼할 때 자금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예단이랑 반상기, 이바지 음식 등등 그런 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야 나중에 해왔네 안 해왔네 소리 안 나온다고. 아직 시기 좀 남아 있어서 예단이랑 이런 건 아직 안 했어요. 어쨌든 서론이 길었네요. 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가 너희들 신혼집 말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어머니 하니까 지금 네 명의로 그 집이 되어 있지? 하시길래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명의는 어떻게 할 거니? 하시길래 전 당연히 제 집이고 해서 제 명의로 계속 나갈 생각이고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할 때 공동 명의로 하자라고 예랑이랑 합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예랑이랑 이렇게 해서 제 명의로 하고 나중에 애 가지고 이사하면 공동 명의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게 어딨니? 네 신랑이 집에 가구며 전자제품이며 아직 니들 결혼도 안 했는데 너 혼자 사는데 지금 싹 바꿔주지 않았니? 그것도 최고급으로. 지금 저희 집에 바뀐 가구라고는 침대에 식탁이랑 식탁 의자 2인용으로 쓰고 있어서 4인용으로 화장대 이것만 바꿨어요. 전자제품은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 안 샀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네 어머니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 그 집 내 명의로 하고 나중에 이사하면 바꾸던가 해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할 말이 없어서 멍하고 있었더니 왜 말이 없니? 명의 이전에 알겠니? 하셔서 오빠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라고요? 하니까 내 명의로 하셨어요. 제가 욱하는 게 있어서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왜 어머니 명의로 해야 돼요? 엄연히 제가 산 집, 제 명의로 된 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했습니다. 그때부터 2년이 전년이 하시며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다부터 너같이 독한 애가 들어오면 우리 아들 망쳐 놓는다부터 시어머니가 까라면 까야지 뭔 말이 많냐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당장 명의 바꾸라고 하시고 끊으셨어요. 전화 받고 너무 화가 나서 멍하다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했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얘기 들은 게 있냐고. 그러니까 저번에 신우이랑 막 저희 결혼 얘기하다가 신우이가 장난으로 집 명의 엄마 걸로 해달라고 해. 난 결혼하면 내 집이면 시어머니 명의로 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 오갔길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신우이 저보다 10살 많습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시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어쨌든 오빠한테 다 말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도 당연히 그건 아니다라고 공동 명의로 해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왜 엄마 명의로 하냐고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전화해서 욕 한 바가지 하고 그것도 못 해주는 며느리가 며느리냐? 어쩌고 저쩌고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른다 하시며 절 설득하시더라고요. 저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휴 이 독한 년 하고 끊으셨어요. 아, 결혼 준비 이것저것 하면서 트러블 전혀 없었는데 정말 황당한 일로 시어머니랑 사이가 틀어졌네요. 제가 얘랑이 명의로 하라고 했으면 생각해 봤을 건데 시어머니 명의는 아니잖아요. 하, 혹시 저처럼 시어머니 명의로 하신 적 있으신 분? 아니면 이러자고 하신 적 있으신 분? 한동안 전화 오면 무조건 해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딱 잘라 거절해야 이제 말씀이 안 나오실까요? 저도 절대 저희 집, 아니 제 집 명의 바꿀 생각 없어요. 새벽에 갑자기 예랑이가 짐을 다 싸들고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니까 집에서 어머니랑 싸우고 집 나왔다고. 집 명의 문제로 대판 싸우고 앞으로 내가 평생 살 부딪히고 살아야 할 사람은 저라고. 명의 이전이 말이냐고 난리 부리고 인연 끊자 하고 나왔다네요. 아,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시누이는 첫째 시누이였어요. 저랑 12살 차이 나는. 보통 큰 시누이 부를 땐 큰 누나 큰 누나 하는데 그냥 누나라길래 둘째 시누이인 줄 알았어요. 둘째 시누이는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첫째 시누이께서는 전 별로 어리다고. 어쨌든 저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랑 다투고 나왔다고 하니까 고맙기도 하면서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아버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예랑이 집에서 아버님의 존재는 뭔가 무서운 분이더라고요. 아무도 아버님 말에 토 못 달고 그런. 근데 아버님이 절 엄청 이뻐하세요. 제가 어리니까 애교도 부리고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잘 따르니까 아버님 핸드폰에 제 이름이 막내딸이라고 저장돼 있을 정도로 절 좋아하시고 잘 챙겨주세요. 전화 받자마자 딸 하시더라고요. 딸, 어제 네 신랑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말 들었다. 많이 속상하제? 너그 시엄마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아들 집도 아닌 걸 지그집으로 바꾸라는 거 보니까 또 니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화내고 그렇다면서? 내가 대신 사과하마. 너그 시엄마가 괜히 네 시집 오면 기 못 펴고 살까봐 그런갑다. 그런 말 있잖냐? 초장에 기 확 잡아야 된다 그런 말.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말을 코로 들었나 보다. 앞으로 시엄마가 니한테 뭐라고 하거든 이 시아빠가 다 방패막이가 돼줄 테니까 니도 시엄마한테 아닌 거 아니라고 딱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시엄마랑 똑같이 그럼 안 된디 알겠지 하셨습니다. 왠지 예랑이 집에 있는 두 남자가 제 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러고 아침 먹고 나가라 하시고 끊었어요. 그러고 둘째 시누이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땡땡아 속상하지?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언니랑 이상한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 네가 이해해줘. 큰언니도 나도 아직 시집 못 갔잖아. 나야 내년에 간다지만 언니는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너 부러워서 히스테리 부렸나 보다. 네가 좀 이해해줘.
엄마랑 언니랑 100번 잘못한 일이니까 내가 너한테 사과하라고 그럴게 하시길래 말대답한 저도 잘못 있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끊었네요. 첫째 시누이는 연애 때부터 절 엄청 싫어하셨어요. 자기랑 띠 동갑인 여자와 자기 동생이 사귄다니 좀 어이없었나 봐요. 어쨌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예랑이는 절대 먼저 하지 말라고. 그럼 또 너 우습게 본다고. 난 가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 아이의 엄마, 내 아내가 될 네가 더 소중하다고. 연애 때부터 첫째 신우가 저 만나지 말라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우가 2명이나 있어도 걱정 전혀 안 했고요. 저한테 뭐라고 해도 앞에서 예랑이가 잘 막아줬으니까요. 어머니와 신우 입장에서는 왠지 아빠와 동생을 뺏긴 기분이 드셨던 것 같아요. 둘째 신우이는 서울에 살거든요. 그래도 절 좋아해 주세요. 여동생 생긴 것 같다고요. 아버님이 점심때 밥이나 같이 하자 하셔서 점심때 아버님과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에는 아직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노발대발 하실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아직 어린데 시집가는 딸이 마음 아프신데 어프라고 하실까봐. 에휴, 나중에 시어머니랑 말씀되면 또 후기 쓸게요. 정말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추가로 예랑이가 어제 말하다가 확 장모님 명의로 바꾸라고, 그럼 목 건드릴 거라고 하길래 그러는 건 시어머니에 대한 도전 같은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했답니다. 저희 엄마 명의로 바꾸는 건 정말 뭐랄까 버릇 없고 예의 없고 시어머니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추가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열받으셔서 결혼 어프라고 하시고 아버지도 결혼 급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미루거나 하지 말라고 하시고 시부모님께 전화 드린다는 거 일단 제가 얘기해 본다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예랑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나 봐요. 예랑이가 미안하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전화 오셨어요.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봐요. 일단 욕한 건 미안하다고, 자기가 원래 말이 험하고 거칠어서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좀 말씀이 거칠긴 하세요. 연애 때도 예랑이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셨거든요. 저희 이모도 그러셔서 전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차분히 말씀하시는 게 자기 친구분 며느리께서 명의 이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들 내외가 사업을 하는데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집 지키려고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이전비랑 다 드리면서 굳이 그러셨는가 하고 믿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어쨌든 그 상황이 저희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 집 일이고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하니까 그러게 말이다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혹시나 이번 일로 결혼 틀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엄마 아빠가 결혼 미루라고 하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 전화하셔서 사과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꾸 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댓글 보고 그냥 저희 집 말고 오빠네 집으로 들어가서 오빠 명의로 살까요? 했더니 그 집은 전세 주고 있고 2년 계약인데 이번에 5월에 다시 계약했거든요. 너희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 그러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저도 말대꾸한 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님들 말처럼 엎어야 하나 싶고 오늘 저녁에 얘랑이 만나서 말해보려고요. 지금이야 어머니께서 먼저 사과하시고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살면서 안 부딪히고 살 수는 없을 거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보다 첫째 신우가 문제네요. 절 싫어하셔서. 연애 때도 제가 남친을 안 좋아한다고 안 좋게 보셨대요. 그 이유가 일단 어리고 남친이 군대 제대 후 몇 년간 여자를 안 사귀다가 절 사귀었는데 연애 초 땐 정말 매일 만났거든요. 얘랑이 말 들어보니 누나가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집에서 잘 안 나가고 유일하게 말 상대가 자기였는데 연애하면서 집에 잘 없고 누나랑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절 싫어했다고, 지금은 그러려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상견례 때 아직 어린데 살림이나 제대로 할 줄 알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때도 시아버지께서 너나 잘 하라고 하시면서 모르면 배워나가면 된다고 하셨고요. 갑자기 시누이 걱정이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걱정이네요. 여러분 덕분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꼭 필요한 결혼인가 싶기도 하네요. 얘랑이랑 만나서 잘 얘기해 봐야겠어요. 관심 가져주시고 따끔하게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지났네요. 글 쓴 지도. 얘랑이랑은 결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3월에 둘째 시누이가 결혼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뒤로 미루기로 했네요. 여러분들 댓글 보고 얘랑이랑 얘기하면서 지금이야 당신이 내 편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신도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안 그럴 거라고 맹세는 못하지만 최대한 저에게 맞춰 생각하고 대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결혼 미루자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25살이고 아직 젊은데 얘랑이가 연애 초반부터 꼭 30살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못 들어줘서 정말 미안하네요. 연애할 때는 제 말이 법인 듯이 제가 하는 말이든 시키는 거든 부탁하는 거든 항상 다 들어주고 싸우면 무조건 져주고 더러운 제 성격 다 받아주는 다정한 사람인데 자존심 강하신 시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 했대요. 전 근데 오히려 첫째 신우한테 사과받고 싶어요. 연애 때부터 저 싫어하고 일단 제가 어리니까 이런저런 거 먼저 숙이고 들어가자 해서 어디 여행 가면 선물 사다 드리고 작년에는 가족들끼리 태국 갔다 왔을 때도 비싼 건 아니지만 립스틱이며 화장품 같은 거 평소에 오빠한테 물어서 뭐 쓰는지 그리고 오빠 집 놀러 갔을 때 어떤 거 쓰시는지 보고 사다 드렸는데 첫마디가 나 이거 안 쓰는데 였네요. 갑자기 막 서러웠던 게 생각이 나네요. 또 어떤 분께서는 신우집에 반려동물을 들여보라고 하셨는데 저희 집에는 고양이를 키워요. 2년 됐고요. 제가 정말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부모님 간신히 설득해서 고양이 키우거든요. 근데 첫째 신우는 강아지는 손 많이 가서 싫다. 고양이는 무서워서 싫다. 다 싫다. 제가 새끼 낳으면 한 마리 드릴게요 했더니 나보고 집 나가라고 하셨죠? 이렇게 저를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결혼은 반대를 안 해요. 시누이 노릇 제대로 할 거다. 그런 걸까요? 어쨌든 여러분 말대로 결혼은 무기한 연기가 되었네요. 전 급한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하려고요. 정말 댓글들 다 감사드려요. 최종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후기랄 것도 없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쓰려고 해요. 원래라면 이번 주 주말이 저희 결혼식이었는데 지금은 남이 되어 있네요. 저번에 결혼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견례도 다 했고 어머니께서 너무 사과를 하셔서 그냥 넘어갈까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역시 큰 신우가 문제였어요. 큰 신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톡에 전 남친이 제 사진만 해놔도 욕하고 당장 바꿔라. 너 사진 안 바꾸면 밥 안 준다. 사진 당장 바꿔라. 땡땡이한테 욕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랬었어요. 저도 남동생이 있는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작은 신우는 땡땡이 사진 잘 나왔다. 땡땡이 이쁘다. 땡땡이 잘해주지. 이런 식으로 항상 격려를 해주셨고요. 정말 님들 말처럼 노처럼 히스테리가 강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결정적으로 식은 무기한 연기되고 그냥 결혼 이야기 있었던 전, 그러니까 상견례 전처럼 다시 우리 연인하자고 얘랑이 이신이라는 거 벗어버리고 다시 처음처럼 그렇게 다시 연애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며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큰 신우한테 말을 안 했나 봐요. 자기 때문에 남동생 결혼식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헤어진 해에 만에 결혼 없네에 만에 난리였는데 남친 말로는 누나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네요. 전화로 하려고 하면 바쁘다고 집에서 얘기하자고 그랬다고. 아무튼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나 니들 결혼하면 같이 살아도 되냐? 하셨습니다. 정말 저 문장이랑 똑같이요. 순간 뻥 쪄서 네? 뭐라고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되냐고. 나도 새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네가 살림하면 나도 편하고. 순간 정말 이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란 걸 느꼈습니다. 언니, 저희 결혼 엎었고요. 곧 서로 정리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결혼 엎은 건지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언니도 적당히 동생한테 집착하시고 이제 그만 자기 앞가림 하세요. 평생 결혼 안 하고 사실 거면 남동생 좀 그만 괴롭히시고요. 언니가 혼자라고 평생 남동생도 혼자 지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오빠 많이 사랑했고, 아니 지금도 정말 사랑하지만 언니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네요.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건강하세요. 라고 한 뒤 끊어버렸습니다. 문자로 야 이년아 미친년아 네 애미 애비가 그딴 식으로 가르치더냐 문자 오고 난리였죠. 그 문자 남친에게 다 보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바로 전화 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고 다 설명한 뒤 우린 역시 안 되겠다고, 나 이제 못 참겠다고, 우리 아직 젊으니까 더 잘 맞고 좋은 사람 만나자고, 이번엔 정말 마음 먹었다고, 우린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남친 누나랑 통화해본다고 끊더군요. 그 뒤 어머니께서 전화 오셨어요. 너 도대체 큰애한테 뭔 개소리를 했길래 제가 저러냐고, 내가 그만큼 사과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랬냐고 그러시길래, 어머니, 저 더 이상 어머니랑 언니한테 할 말도 없고 저 이제 그냥 편하게 다 놓고 싶어요, 어머니. 제 한계는 여기까지고 그 소중하고 귀한 아들 장가 보내고 싶으시면 언니 먼저 해결하셔야겠어요. 저 항상 어머니와 언니께는 버릇 없고 못돼 먹었고 멍청하고 만만한 아이였지만 저도 집에서는 이쁨 받고 사랑받고 둘도 없는 딸이에요.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스팸 차단했고요. 물론 큰 신우도요. 그렇게 남자친구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로 우린 끝난 거다. 이제 더 이상 질질 끌지 말자. 힘들다. 지친다. 놔달라고 하고 큰 신우 문자로 네 같은 년 떨어져 나간 게 다행이다. 처음으로 너한테 고맙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쉽다. 전 파혼이라기에는 진행된 게 많이 없었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힘들었네요. 남자친구는 그 뒤로도 아직도 절 찾아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4번은 꼭 찾아와 제가 투명인간 없는 사람 취급해도 꼭 제가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돌아갑니다. 저도 마음이 여린지라 언제까지 저렇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엄마 아빠도 남친 하나는 정말 곱고 바른 사람인데 너무 아깝다고 안타까워 하세요. 하지만 네가 그런 집에 시집가서 시집살이란 샤리는 다 하고 천대받을 거 생각하니 100번 잘했다고 하시고요. 큰 신이란 사람은 아직도 가끔 문자가 옵니다. 니년 아직 우리 동생 만나냐고, 징하다고, 좀 놔달라고, 내 동생 폐인 만들지 말라고, 내 동생 앞길 망치지 말라고, 제 남친 저랑 헤어지면 모든 걸 놔버릴 걸 알기에 헤어지기 전에 제가 나랑 헤어져서 힘들어도 회사는 꼬박꼬박하고 하루 세 끼 다 챙겨 먹으라고 약속해달라고 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밥은 잘 모르겠네요. 그 사람 힘들어하는 거 보는 건 힘들지만 그 사랑을 뛰어넘는 어머니와 큰 신우의 개념 없는 행동들이 전 놀랍네요. 아무튼 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이다 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